루펜 여러분, 이그스칼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외야 파트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외야의 화두는 두 가지 정도. 김견문 감독은 이원석, 이진영 선수에게 중견수로서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상황. 이것이 하나의 화두이고, 또 하나는 페라자 선수의 실패를 대비해야 한다는 부분. 이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페라자 선수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한 세 선수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파워를 지닌 세 선수, 과연 올 시즌은 두각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번 스프링 캠프 명단을 작성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포지션당 주전, 백업, 루키 세 파트로 구성을 한다는 점. 외야는 좌익수의 문현빈, 김태현, 유민, 중견수의 이원석, 이진영, 오재원, 우익수의 페라자, 권강민, 임종찬 이렇게 묶어서 경쟁 구도를 잡았습니다. 1군에서 구른 선수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유민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1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빈틈이 많아 보이고 이 빈틈을 줄이는 건 선수들의 몫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김견문 감독은 가장 큰 빈틈을 대비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페라자 선수의 타격 보여준 바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렸던 후반기 그 모습을 본다면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KBO 투수들에게 적응이 되어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는 하니까요. 물론 이 우려는 구단도 알고 있을 것이고 페라자 선수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극복하는 건 선수의 몫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일 겁니다. 수비에서 계속 볼멘 소리가 나오면 결국 타격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타격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선수이니까요. 더더욱 흔들릴 겁니다. 구단도 알고 있을 것이고 리비딩이 아닌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구단이기에 작은 빈틈도 구단의 결정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리베라토 선수가 대만으로 갔다고 하죠. 대만은 1년 통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아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외야 파트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확고하게 계산이 되는 선수는 오직 문현빈 선수 단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경문 감독이 외야를 6명을 활용을 합니다. 6자리 중 오직 문현빈 선수 단 한 명만이 계산이 된다. 풀시즌을 경험한 세 선수의 분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경문 감독은 중견수가 정해지면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주인이 없이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견수의 성공 실패도 중요하지만 페라자 선수의 적응도 중요합니다. 중견수 테스트, 페라자 선수의 적응 모두 성공하면 가장 좋은 일이고 둘 중 하나만 실패를 해도 하나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 실패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럼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외부에서 외야를 찾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캠프 명단을 봤을 때 이 세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찬, 권강민, 그리고 유민 선수입니다. 세 선수 모두 장점은 파워입니다. 포텐만 터진다면 20홈런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 선수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 대주자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캠프에 합류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군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5시즌 1루수로 캠프에 참여를 했던 권강민 선수, 그런데 26시즌은 외야수로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24시즌 후반기에 보여주었던 권강민 선수의 활약을 김견문 감독이 정말 임팩트 있게 본 모양이긴 합니다. 시즌을 같이 마무리하기도 하였고 플레이오프 합류가 되기도 했지만 스프링 캠프가 합류가 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파워는 노시안 저리 가라인데 30홈런도 가능한 파워를 가지고는 있지만 참 어설픈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신뢰감을 갖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백호 선수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름 구단에서는 강백호 선수 같은 이미지를 권강민 선수에게 투영을 하였겠죠. 결국 1루수로 안착을 하지 못했기에 강백호 선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수비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야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파워는 권강민 선수의 자랑거리이죠.
문제는 컨택입니다. 일정 이상의 컨택이 돼야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좀 더. 그렇다고 수비가 월등해서 계속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창기 선수처럼 성관이 좋아서 버티는 능력이 좋은 선수도 아닙니다. 그냥 터지면 무서워질 선수라는 부분 그 하나만으로 기대를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만약 페라자 선수가 실패를 해 빈자리가 난다면 강백호 선수가 우익수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도 강백호 선수가 우익수를 편하게 생각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최은성 선수의 부담을 줄여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 김태현 선수가 25시즌은 해주었지만 권강민 선수도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죠. 그 부분도 감안해서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니까 그래도 기회를 받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도끼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은 밈의 주인공 임종찬 선수입니다. 최근 조롱이란 조롱은 다 당하고 있는 임종찬 선수인데요. 스프링 캠프가 커리어 하이라는 말도 있고요. 두산의 김대현 선수, LG의 송찬희 선수 같이 누구나 포텐은 인정하지만 시즌만 되면 거꾸라지는 안타까운 선수 언젠가는 터진다 기다리고 있지만 답답한 선수들이 리그에 몇 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임종찬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선수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오툴은 몹툴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수 그 중에 한 명 임종찬 선수이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 봅니다. 진짜 외야 오툴의 전형인데 어쨌든 임종찬 선수가 캠프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부진의 가장 큰 부분은 바깥쪽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볼과 몸쪽의 대처는 되는 편인데 바깥쪽이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깥쪽 로우 코스는 컨택률이 20% 심각하죠. 투수가 가장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코스인데 컨택률이 20%밖에 안 된다? 엄청 큰 약점입니다. 그렇다고 팔이 짧은 선수도 아닌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 바깥쪽 대처가 되면 무섭게 변할 수도 있는 선수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이성열 코치와 비교를 하는데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이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 때리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이기에 여러 번 이성열 코치의 타격을 비교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찬 선수도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현빈 선수, 심지어 이승엽 감독도 그렇고 이성열 선수도 그렇고 약간은 상체가 스트라이크 존 쪽으로 약간 굽어져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바깥쪽에 대처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바깥쪽을 밀어 때릴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밀어서 홈런을 만든 적이 있는 선수이니까요. 이 부분을 꼭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김현수 선수처럼 한손 타격이 능하던가 그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각으로 잘라서 하이볼은 당기고 로우 코스는 밀어내는 약간 극단적으로 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라도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민 선수입니다. 유로길 선수의 몰락으로 떠오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부상과 군대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많아서 구단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빠른 발과 수비 능력 그리고 펀치력까지 오툴 선수입니다. 다만 아직 거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문동주, 허인석, 박준영 그리고 유민 동기입니다. 상위 순번에 있는 선수들은 이미 1군에 올라와 인사를 했지만 유민 선수는 이제야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고교 시절 잠실이에서 중견수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수비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평가이고 육선부 출신이라서 발도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이긴 했지만 부상이 있었기에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향이 필요한 선수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유민 선수처럼 새 얼굴이 캠프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중견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 발이 빠른 선수, 펀치력이 있는 선수, 즉 포텐이 터진다면 주전으로서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존의 선수들을 긴장할 수 있는 선수라는 이야기이죠. 다만 아직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다만 아직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 1군에서 활약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이원석, 이진영, 김태현 모두 퍼포먼스 모두 테스트를 한 난 뒤 유민 선수에게 기회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꼭 잡았으면 좋겠네요. 냉정히 1군에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의 선수들이 실패를 대비해 그 다음 주자로 이야기할 만한 선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팀이 잘 되려면 팀이 성적을 내려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작년 문현비 선수처럼 말이죠. 문현비 선수에 이어서 깜짝 스타가 될 선수들이 오늘 소개를 한 선수들 중 한 명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공격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건 내야가 아닌 외야입니다. 팀의 타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외야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신히 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남은 두 자리에서 빈틈이 없이 자기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내야 선수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할 수 있겠죠. 좀 더 화끈한 야구를 하겠다는 김경문 감독, 그 뜻에 부합하는 외야진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